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찌라고 합니다. 화면 공유하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꿈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살짝 간략하게 직업이 많다고 해주셨는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나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6학년 교과서가 이렇게 자료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지금 6학년 친구들을 주로 가르치고 있고, 두 번째 직업으로는 이제 취미로 음악을 하고 있는데요. 힙합 음악, 랩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쓰는 가사, 곡을 많이 만들었고, 앨범도 내고, 뭐 노래방에 노래도 등록돼 있고, 꽤 본격적으로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튜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42만 명 대략 그 정도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이 음악하는 활동들을 올려서 아이들과 이제 소통하고 좀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포럼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청소년의 행복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교 교사의 이제 시선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아니면 음악, 취미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혹은 유튜브니까 아니면 미디어 리터러시,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요즘 온라인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이제 무거운 주제들을 조금 떠올려 보다가 결국 제가 청소년들에게 행복에 관해 해주고 싶은 얘기를 떠올렸을 때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지표도 보여주시고 굉장히 멋있는 주제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정말 초등학생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까 지표에서 미래 진로에 대한 행복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특히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거에 대한 행복도가 낮아진다고 저도 실제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제가 이 직업이 세 가지가 되는 이 과정 안에서 느낀 바를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저는 항상 아이들이랑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다. 내 얘기가 얘들아 정답이 아니야. 선생님처럼 살으라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늘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어떤 정답을 여러분께 이제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기보다는 제 이야기나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그게 하나의 영감이 되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또 아이들과 나누면 좋을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시나요? 저는 꿈꾸는 어른이 아이들을 꿈꾸게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제가 꿈을 꾸면서 굉장히 행복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니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이야기,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이 세 가지 꿈을 꾸게 되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 일단 저는 선생님이 장래희망이었어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래서 선생님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교대를 갔는데, 이 교대에서 음악이라는 취미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취미를 열심히 키웠고, 이 취미를 아이들이 궁금해했어요. 아이들이 궁금해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아, 그러면 선생님이 취미 활동하는 거 보러 올래? 라고 올렸는데, 그거를 저희 학교 아이들이 아니라 그 외부 사람들도 어떤 미디어의 역할에 되게 긍정적인 작용을 통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제 활동들이 심화되고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된 사람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꿈을 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런 반응을 하세요. 아, 되게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많으세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되게 하나만 하기도 힘들 텐데 되게 부지런하고 열정이 넘치시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태도나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저를 만들었고 그걸 아이들에게 되게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려보면 사실 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은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라든 조그만 거라도 하면서 살자 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할까 말까 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 도망치지 않고 해보자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제가 아까 제 직업을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교대에 갔을 때, 임용고시에 붙고 합격을 했으면 제 꿈은 끝일까요?
사실 꿈이 있으세요라고 여쭤보면 다들 장래희망을 떠올리고 특히 학생들일수록 그 정도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꿈이라는 거는 어른일수록 더 많이 만들고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꿈을 생각했을 때 장래희망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진 다음에도 어떤 꿈을 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미 완성형 단계인 이 교육대학교에서 음악이라는 취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동아리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뭐 직장인 동호회도 들어가 보고 앨범을 내볼까 하는 제안에 그래 도전해보자라는 제안 그 도전도 해보고 아이들이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아 부끄러워 난 못 보여주겠어가 아니라 그럼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러 올래라는 도전을 했고 또 경기도 교육청 홍보대사로 제가 지금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홍보대사 활동으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 보실래요? 라고 했을 때 너무 이렇게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조금 되게 도전을 해야겠다. 도망치지 않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내 음악에 담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고 남들이 뭔가를 제안하기 전까지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회들이 왔을 때 도망치지 않았고 이게 멈췄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선택했던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아이들한테 굉장히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꿈꾸며 살아라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많이 하는데 결국 어른들은 그 생각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요즘은 꿈이 중요한 시대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Z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이 꿈이 정말 중요한 흐름이 점점 생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밀레니엄 시대입니다. 밀레니엄 세대. 그래서 제가 사실 아이들을 만났을 때 사실 저는 그런 착각을 했어요. 6학년 아이들 13살, 제가 23살에 처음 선생님이 됐는데 10살 차이? 별로 세대 차이가 많이 안 난다. 나는 이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내가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해줄 수 있는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고 음악을 하게 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점점 저는 더 그렇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정확히 요즘 시대에서 요즘 세대의 흐름 안에서 어떤 행복을 쫓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흐름, 세대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배운 거죠. 그래서 Z세대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져와 봤거든요. 조금 편한 단어들을 이용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어는 덕후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이 덕후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부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제가 선생님이 직업이라 이렇게 반응을 봐야 되는 직업병이 있어요. 네,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긍정적인 단어 같다 하시는 분? 좋은 단어다. 네, 이거 부정적인 단어다. 카메라를 막 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네요. 이게 사실 제가 보편적으로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면 한 반반 정도 나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청소년들의 행복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는 분들이라 이미 이게 생각이 이렇게 많이 변화하신 것 같은데 이 인식이 변화하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덕후라는 건 사실 부정적인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가 맞잖아요. 사회성이 떨어지고 집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고 뭔가 부족한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였다면 이 덕후라는 게 굉장히 유쾌하고 그리고 나를 표현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는 걸 드러내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되기 시작했습니다. 취향이 곧 인격인 시대라는 말을 저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가 나를 나타내고 그거를 많이 표현하고 그걸로 공감받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해요. 공감을 하시나요? 네,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덕후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건 당연히 그런 건 거의 사라졌고, 이걸 얼마나 깊게 추구하고, 얼마나 덕질이라고 하죠. 덕질을 꾸준하고 찐득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에 저는 되게 발견을 했고요. 두 번째 단어로는 제가 퇴사라는 단어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화면 켜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퇴사라는 단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입니다. 좋은 단어다. 손바닥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건 부정적이다. 퇴사. 네. 그쵸. 요건 반반 정도 나뉘네요. 퇴사라는 단어는 확실히 부정적인 어감이 조금 더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업을 잃고 이제 돈을 못 벌고. 근데 요즘 사람들에게 이 퇴사라는 단어가 혹시 시간이 나실 때 나중에 포털에 퇴사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다 신나 있어요.
다들 들떠 있어요. 네, 공감하시죠? 굉장히 재밌는 짤들도 많고, 굉장히 재밌는 썰도 많고, 퇴사를 앞둔 사람들이 자신이 앞으로 이 퇴사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 굉장히 설레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퇴사라는 단어는 퇴사뿐만이 아니라 요즘 학교 밖 청소년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자퇴라거나 혹은 대학을 가지 않는 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옛날에는 두려운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느껴지기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행복이나 그 길을 위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결정하고 두려움을 조금 덜어내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제 좀 딱딱한 단어죠. 1인 미디어 시대라는 단어를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과거에 저는 이 1인 미디어 시대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되게 먼 얘기처럼 느껴졌어요. 이 단어를 접한 지는 벌써 거의 몇 년, 근 10년이 된 것 같아요. 1인 미디어 시대가 왔다라는 말은. 근데 제가 유튜버를 지금 하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그런 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 단어를 접했을 때, 아, 그래. 어떤 빛나는 사람과 어떤 완벽한 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나는 그래도 구경꾼.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 1인 미디어 시대가 왔고 나는 소비자. 끝까지 나는 이거를 보기만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생생하게 1인 미디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모든 아이들이 요즘은 카메라를 가지고 시작하죠. 핸드폰. 카메라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다 가지고 생활해요. 그리고 TV에서 연예인만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또 혹은 다른 SNS에서 내 친구들 아니면 옆집에 살 것 같은 굉장히 친근한 분들이 만드는 영상을 더 많이 보고 자랍니다. 감독님과 작가님 촬영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영상이 아니라 개인이 혼자 만들어낸 영상. 을 보고 자라요. 그리고 늘 미디어를 만들어내면서 자랍니다. 사진을 많이 찍고 실제로 영상 편집하는 어플 같은 게 무료로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영상 편집을 해봤어요.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언제라도 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자기 표현의 욕구 자체가 과거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 영상에 나도 멋있게 담기고 싶고 이 영상에 나를 표현하고 싶고 이걸 다만 언젠가는 이거를 내가 여기에 이렇게 멋지게 담기고 싶다는 욕구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생산자로 언제든지 변환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그 욕구를 가지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세대의 특징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이거를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됐고 아, 아이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로 세 가지 큰 특징을 느낀 건데 결국 이 세 가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큰 줄기가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뭘까요? 덕후, 퇴사, 그리고 1인 미디어 시대. 대답이 들리면 좋을 텐데 대답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나예요. 그쵸?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관심사, 나의 행복이 가장 큰 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얼마나 덕질을 할 것이냐, 얼마나 그걸 깊게 추구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걸 위해서 얼마나 과감한 결정들을 내리고 나만의 길을 찾아갈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그걸로 소통하고 그걸 얼마나 담아낼 것이냐. 그것에 요즘 Z세대의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런 세대 흐름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가 되게 이걸 고민하기 전과 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요. 이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유튜버가 쉽지 않아, 얘들아. 그걸 한다고 이렇게 돈을 많이 바로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미 그걸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너가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야. 우리 그냥 학예회나 열심히 연습할까? 옛날에 저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큰 유튜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숫자의 의미를 조금 덜어내고,
유튜버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매체건 간에 나를 담아내는 자기 표현은 자기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담아내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결정을 만드는 그런 작은 결정들이라도 그런 결정을 만드는 것들이 쌓여가다 보면 그게 그 학생을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하고 만들게 하고 꿈꾸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우리는 해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까 제가 어떤 꿈을 꾸냐고 여쭤봤는데 뭐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거 있으신가요? 굉장히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책 읽는 거는 좋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어른들도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언젠가는 해보겠다. 언젠가는 내가 저거를 해봐야 그 쫓아 추구해봐야지. 그걸 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아 저거 되게 멋있다. 나도 꼭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거 나중에 절대로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끌어당겨서 조그맣게라도 누리고 계셔야 나중에 그게 점점 눈덩이가 커지듯이 커져서 여러분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완벽하고 멋있는 걸 꿈꾼다기보다는 작은 것들을 해나가는 걸 저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꿈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해주는 얘기를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께도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지금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는데 제가 홍보대사가 되기 전에 연예인이 홍보대사였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홍보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누구였냐면요. 레드벨벳이셨어요. 저요, 레드벨벳 다음, 네, 죄송해요.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어떤 말씀을 하려고 했냐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반짝이고 재능 있고 완벽한 사람만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면 그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저처럼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소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완벽하지 않아도 무언가 꿈을 꿀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꿈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까이 두고 꾸는 것. 제가 교대에 가서 동아리를 들어가면서 전 매니저로 들어갔어요. 심지어 랩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니저를 하면서 내가 이 매니저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 요즘 아이돌 한번 그 급의 사람이 한번 돼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을까요? 전혀 아니었겠죠. 저는 그냥, 아, 나 음악 좋아하니까 음악 좋아하는 사람 곁에라도 있어 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아이들의 걸음도 그렇게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작게나마 내 곁에 둬야지 하는 걸음들이 결국 꿈을 만들기 때문에 거창하게 멀리 두고 꾸는 게 아니라 가까이 두고 조금 조금씩 아이들이 꿈을 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회는 보통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준비된 완벽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꿈꾸는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걸 원하는 어떤 사람이 앞에 그 길 앞에 툭 하고 기회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꿈꾸고 살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꿈꾸는 어른들이 결국 꿈꾸는 학생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까 머리에 제가 질문했을 때 떠올리셨던 그 작은 내 취미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거 꼭 가까이 끌어당기셔서 여러분의 삶에 그걸로 꼭 색칠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의 꿈꾸는 삶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지였습니다.